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설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 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종목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면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급락하는 종목에 대한 생존 전략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종목 SOS 시간, 오늘은 다울투자증권 이성웅 차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차장님, 저희 먼저 급락하는 종목들을 구조해 보기 전에 오늘 시장 상황부터 점검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외국인들은 매도를 하고 있지만 제 개인과 기관 쪽에서의 순매수가 좀 나와주면서 7거래 만에 좀 반등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우선 지금 7거래 만에 좀 반등이라고 하지만은 생각보다는 이거에 대한 의미를 두기에는 좀 힘들죠. 왜냐면은 오늘도 옵션 만기일도 있고, 그리고 미국의 이 CPI 지수 발표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방향성을 결정하는 건 실제적으로 내일 시장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코스피 쪽은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의 이 블록들 얘기가 나왔었죠. 그러면서 이 지수의 상단을 좀 제한하는 모습을 좀 나타내주고 있는 현재 모습인데, 하지만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상승과 함께 이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가 코스피 대비해서는 상승폭을 크게 가져가는 모습이고, 특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제 중소형주 쪽으로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시장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대형주도 중요하지만은 이 중소형주 관련된 지금 CLS도 있고 JP모건 헬스케어 여러 가지 이 성장세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오늘 시장만 놓고 봤을 때 어떤 개별주들의 흐름이 향후에도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시장 자체 오늘 봤을 때도 연계금 쪽에서가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러면서 증시에 좀 상승을 좀 견인을 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당연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적극적으로 들어와야 어떤 상승 랠리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시장 자체적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가 그동안에 좀 단기적으로 좀 낙폭이 좀 있었다는 인식이 좀 강한 걸로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왜냐면,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이 삼성전자도 그렇고, 또 자동차주들이 지금 며칠 동안의 하락세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약간 펀더멘탈적 관심이 아니라, 그전에 좀 많이 좀 떨어졌던 부분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낙폭에 대한 과대인식이 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쪽에서도 엔비디아는 계속 신고가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적인 어떤 특별한 어떤 모멘텀도 없는 상황에서 약간의 좀 주의적인 여건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이 좀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금토미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죠. 지금 8번 연속 좀 동결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더욱더 어떤 방향성을 가져가기가 힘들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섹터별로 또 종목별로 들어가는 전략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나 판단됩니다. 네, 오늘 양대 시장 모두가 빨간불을 켜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힘을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수는 빨간불을 켜고 있지만 급락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2시 30분 기준 급락주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노팩스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필터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13% 넘게 빠지고 있고요. 지금의 주가 8,35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빛레이저를 살펴보겠습니다. 스펙 합병을 통해서 상장한 후에 연일 급등세를 보이다가 오늘 시장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10% 넘게 빠지면서 14,19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클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화장품 중소형주 중에 하나입니다. 시장에서 하락률 2% 넘게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시간 주가는 33,0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방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방전지는 국내 1위의 납축전지 업체입니다. 2% 넘는 하락률을 보여주면서 61,100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농심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식품과 관련된 종목입니다. 1% 후반대 하락률 보여주면서 지금의 주가 394,500원 선에 거래됩니다. 급락하는 종목들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이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나 또 다른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클리오를 구조해 보겠습니다. 색조로 유명한 브랜드인데 기초 제품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1년 사이에 주가가 2배 정도 뛰고 있었는데 오늘 자리를 좀 쉬어가는 자리라고 봐야 할까요? 네, 그렇게 좀 판단하신 게 좀 낫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클리오 같은 경우에도 작년 4분기 실적은 분기 최대 매출을 달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증권사에서도 연결 매출로 봤을 때도 900억 이상은 나올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113억. 그러니까 이 재작년 4분기에 대비해서도 거의 100% 이상의 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주가에 잘 반영이 좀 됐죠. 그리고 이 어떤 영업이익에 대한 성장 부분이 또 이제 2배 가까이 나오는 걸 봤을 때도 이 작년에 클리오의 주가도 2배 가까이 좀 나오는 부분이 저는 이제 이 펀더멘탈 상으로 이 주가가 잘 수렴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오늘 쉬어가는 자리에서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무리가 없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클리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분기마다 뭐 이렇게 최대 매출이나 이런 부분을 경신하는 부분은 역시 클리오의 사업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잘 좀 정립이 돼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모든 채널에 두루 이제 성장하는 모습이 나타나지고 있죠. 뭐 채널별 성장률로 봤을 때도 H&B, 뭐 온라인, 홈쇼핑, 면세 쪽에서도 이 면세 쪽을 제외하면은 대부분의 우리나라 그 채널 쪽에서는 이 20%, 30% 이상의 좀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H&B 쪽 같은 경우에는 이 침투율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두 자릿수 성장하는 부분이 쉽지가 않은데 클리오가 그런 부분을 잘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홈쇼핑까지 좀 견조한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여러 채널 부분 쪽에서 면세점만 좀 해보게 된다고 한다면 클리오의 올해 실적은 더욱더 기대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홈쇼핑 쪽까지 말씀드렸지만 이 온라인 쪽에서의 그 성장률이 더 높다고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다른 이 인디 브랜드인 화장품 업체들 대비해서는 이 채널 부분이 가장 좀 다양하게 게 바로 이제 클리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화장품 인디 브랜드 쪽은 약간 해외 쪽에서의 이 사업 부분을 좀 치중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클리오 같은 경우도 지금 국내 쪽을 넘어서 지금 해외 쪽에서 올해부터는 올해 성장성이 더욱더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안정적인 고객층의 이 확보가 된 상태에서 실적이 잘 나오겠죠. 여기에 해외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부분을 플러스 알파로 진행한다면 클리오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다시 한번 좀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그리고 모든 이 해외 쪽이 뭐 중국 쪽에 비중이 많이 낮습니다. 오히려 미국과 일본 쪽으로 볼 수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국 의존도를 탈피하는 부분이 모든 어떤 이 화장품 기업들의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가장 큰 숙제였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클리오가 해외 진출에 잘 녹아드는 모습이 또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올해 같은 경우 영업이익은 제가 봐서 50억 가까이는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면서 이 클리오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면서 클리오에 대해서 매수 전략 잡아주셨는데 그렇다면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우선 저는 이제 기존 그 보유자분도 그렇고 신규 매수 관점도 저는 클리오는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목표 주가는 4만 원 중반대를 좀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는 36,000원 말씀을 드리지만 돌파했을 때는 추가적인 매수 관점 말씀드리고 그리고 손절가는 29,000원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클리오에 대해서 매수 전략 주셨고요. 가격 전략은 목표 주가가 36,000원, 손절 라인이 29,000원입니다. 그러면 다음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농심을 구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심의 먹태깡이 큰 인기를 누렸는데 이를 접목한 컵라면과 스낵 신제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인기에 힘입어서 앞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작년에 봤을 때도 이제 음식료 업종 중에서 이 농심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다른 라면 업체나 에 비해서는 가지 못했었는데 좀 바뀌지 않을까, 선바뀜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농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은 거의 550억 가까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이제 주요 농심의 브랜드는 먹태깡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많죠. 이 주요 브랜드나 그리고 또 이제 신제품 모두 이제 물량 쪽에서 봤을 때는 견조한 흐름이 나타나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음식료 업종이 올해도 가장 키워드는 해외 쪽에서의 수출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이제 농심 같은 경우는 현재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 현재 수요에 대한 부분은 작년 하반기부터 개선세가 계속해서 뚜렷하게 나타나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이 남쪽 지방 쪽에서의 공장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좀 펼쳐져 있는데, 미국에서도 남부 지방 쪽에서 인구가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농심이 미국 시장에서의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은 물론 이 미국의 그 남부지방 쪽에서 실적뿐만 아니라 이 부분이 그 중남미 쪽, 그러니까 멕시코나 이런 그 북미뿐만 아니라 중남미 쪽으로 확대됐을 때의 효과 부분은 농심 쪽이 더욱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라면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죠. 작년 우리나라 지금 수출의 효자 종목이 라면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내수 쪽도 괜찮습니다. 3% 작년에 3%의 이상의 외형 성장이 나오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어떤 그 가격의 인상에 대한 부분도 고려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작년에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갔었죠. 그러면서 이 내수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우려감이 주가에 좀 있었는데, 하지만 해외 쪽에서의 가격 인상 부분은 자유롭게 좀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농심의 해외 쪽의 실적을만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오히려 좀 올해 작년 대비해서는 큰 폭의 성장세까지도 예상이 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스낵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신제품 효과가 더해지면서 내수 성장의 점유율까지 지금 그 우상향 기조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가격만 또 이제 내수 쪽에서 스낵 부분만 또 인상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마진 부분은 굉장히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이 영업이익 추정치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4분기 때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550억 가까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작년 영업이익은 지금 봤을 때도 2,200억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400억 이상까지도 기대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생산 라인 확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투자 기간이지만 이런 부분이 해외 쪽에서의 성과 부분은 빨리 올 가능성이 내수보다는 있기 때문에 이 해외 쪽에서의 실적목을 기대하면서 농심을 좀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농심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차트를 살펴본다면 지난해 11월 중순에 크게 빠진 이후에 조금 박스권을 그린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고민이실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우선 음식료 업종이 작년 좀 하반기 연말로 갈수록 안 좋았습니다. 전체적 농심뿐만 아니라 다른 음식료 기업들도 이 사분기 실적이나 우려감이 좀 있었던 상황인데, 근데 우선 말씀드렸던 이 농심의 사분기 실적은 이 재작년 대비해서는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세가 나타내지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지금 들어가기가 굉장히 좀 편한 구간이죠. 왜냐하면 이제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농심의 목표 주가를 60만 원 이상까지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은 현저한 어떤 저평가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농심이 어떤 이 음식료 업종 안에서도 대형주에 속하기 때문에 음식료 업종을 저평가 관점에서 포트에 편입을 하기에도 굉장히 좀 부담이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이 목표 주가는 1차적으로 43만 원, 손절가는 36만 원을 말씀을 드릴 텐데, 저는 43만 원 돌파했을 때는 추가적인 매수 관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보유자 영역에서도 추가 매수를 하면서 좀 비중을 늘려도, 비중은 한 20% 정도까지만 잡아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농심에 대해서도 버티는 것에 대해서 매수까지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가격 전략을 살펴본다면 목표 주가는 43만 원, 손절 라인 36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 종목 구조해 보겠습니다. 세방전지를 구조해 보겠습니다. 하나증권에서는 세방전지에 대해서 2차 전지 모듈 사업의 성장성이 기대된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긍정적인 소식이 나와 있는데 최근에 또 공시를 살펴보니까 특정 증권 등에 대한 소유 주식수 변동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 공시는 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그렇죠. 지금 현재 세방전지에 대한 전망은 굉장히 좀 나쁘진 않다. 왜냐하면은 이 세방전지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납축 전지 쪽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차량용 그리고 이 산업용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차량용이 좀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와 관련되면서 주가 수준 같은 경우가 좀 연동이 됐던 상황이지만, 하지만 산업용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도 이 스펙트럼을 넓게 가져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세방전지는 저는 2차 전지 쪽에서의 이 기업들보다도 어떤 전체적인 이 시장의 경기나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내수보단 수출 비중이 더 높죠. 6대4로 가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는데, 그만큼 이 해외 쪽 우리나라의 경기를 떠나가지고 쪽에서의 어떤 경기와 또 경기와 이제 좀 밀접하게 좀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이제 납 가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원재료 중에서 납의 비중이 거의 70% 가까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납 가격이 이 세방전지의 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준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최근 3년간의 LME 기준으로 봤을 때 납 가격이 톤당 $2,200 내외로 형성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회사인 세방 리튬 배터리나 이런 부분 이쪽에서의 이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어떤 변동성이 없이 차분하게 좀 잘 가고 있다는 점도 저는 좀 안정적인 그런 상황이 있고요. 이 재무 구조로 봤을 때도 이 부채 비율이 40%죠. 그리고 순현금 자산도 2천억 정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재무 구조를 봤을 때도 세방전지는 좀 우량한 쪽으로 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작년 3분기 실적도 그렇고, 올해 실적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세방전지는 우상향 가능성이 굉장히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전기차 내에서도 이 저출력, 이 용해에 대한 이 축전지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세방전지에 대한 글로벌적인 수요 부분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추후에 본다고 했을 때 이 세방전지의 납품하는 그런 기업들도
좀 다양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1차적으로 제 삼성 SDI 쪽으로 주로 이제 납품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지만 추후에 봤을 때도 이 배터리 모드, 특히 말씀드렸던 이 저출력용 이 축전지에 대한 그런 수요 부분은 이 글로벌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세방전지에 대한 관심은 좀 꾸준하게 좀 가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이 4분기 작년 4분기도 그렇고 지금 매출액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상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죠. 뭐 그런 걸 본다고 한다면은 이 세방전지에 대한 관심은 좀 꾸준하게 좀 그 펀더멘탈성으로 접근했을 때도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전반 기업들, 특히 우리나라도 이제 기아도 봤을 때도 이 올해 신차에 대한 부분이 전기차에 집중이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 승용차에 대한 라인업은 꾸준하게 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어서 이 세방전지에 대한 관심은 어떤 이 전방 기업들의 신차 라인업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도 지금 현재 가격에서도 매수 관점을 좀 가져가도 좀 나쁘지는 않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세방전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매수 관점도 괜찮겠다고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가격 전략 어떻게 잡아갈까요? 우선 지금 오늘 좀 조정을 받았을 때 이 세방전지 뭐 그전에 한 그 1월 초부터 주가가 좀 상승세를 보여주었죠. 단순 쉬어가는 과정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가격이 좀 6만 원에 형성이 되고 있는데 우선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우선 좀 두고 보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왜냐면 이제 대형 그 주는 아니기 때문에 신규 매수 관점만 좀 유지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보유자 영역에서는 우선 추가 매수보다도 이 포트에서 한 10% 넘지 않는 비중으로 가져가시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1차적 목표가 6만 5천 원, 손절가 5만 4천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방전지에 대해서 버티자 전략 주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6만 5천 원, 손절 라인 5만 4천 원 잡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연결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서 급락주에 대한 대응 전략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오늘의 매매일지의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어드릴 찬스 종가 베팅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앤 리서치의 최진욱 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맞습니다. 네, 먼저 본부장님과 이 시간에 짚어봤던 종목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마침 오늘 또 이슈가 크게 나와 있습니다. 네네. 지난달 15일에 공략을 해주신 종목인데 우리 기술투자가 고가 기준으로 24%대 수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이 종목 앞으로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오늘 좀 상한가로 마무리해준 부분들은 일단 현물 ETF 승인 결과 때문에 좀 상한가로 좀 마무리해준 걸로 좀 판단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좀 큰 수익을 조금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렇게 좀 상한가로 계속해서 풀리지가 않고 유지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그만큼 지금 이제 물량을 털어내는 부분들이 좀 많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그럼 이제 다음 날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시가 라인을 만약 이탈을 안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조금 더 홀딩 가점을 저는 보셔도 나쁘지가 않고요. 기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 만약 좀 시가 라인을 소폭 이탈해준다 하게 되면은 일부 한 반절 정도는 매도를 진행하시고 나머지 반절 정도로 조금 더 가져가 보셔도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는 한 목표가를 보게 되면 9,500원에서 10,000원대까지는 충분하게 채널 돌파가 좀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라인까지는 충분하게 좀 홀딩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반 정도는 매도로 대응해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된 만큼 나머지 종목들도 비슷한 전략으로 잡아가면 될까요? 사실 이제 그 비트코인의 ETF 승인 결과가 원래 만기일이 3월까지였습니다. 3월까지였는데 이제 보통 연기가 좀 될 거라고 다들 좀 예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좀 어제 좀 ETF 승인이 좀 나온 상황이거든요. 일단 뭐 그레이스케일의 좀 영향력이 좀 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고 그렇게 되면 지금 이번 주부터 비트코인 쪽에 좀 기관의 수급이 들어온다기보다는 오히려 좀 다음 주부터 좀 새로운 기관의 수급이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부 어느 정도 재료에 대한 반영이 됐다고 하게 되면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 한 차례 낙폭은 좀 보여줄 가능성은 좀 있지만 일단은 조정이 한번 나와주고 나서 오히려 좀 반감기까지 또 도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대시세가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가상화폐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지금 재료가 만약에 좀 선 반영이 됐다고 하게 되면 일부 차익 매물은 좀 나올 거고요. 다만 지금 비트코인의 강세장이 계속 좀 유지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격도 차이가 그렇게 크게 벌어지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다른 후발주들도 수급이 좀 골고루 사이클이 돌아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략을 전반적으로 좀 짚어주셨습니다. 리뷰 여기서 마무리해보고요. 오늘도 장 마감까지 17분 정도 남아있는데 오늘은 종가 베팅할 종목 어떤 섹터에서 찾아봐야 할까요? 일단 이제 최근 올해 초부터 좀 강했던 좀 바이오 섹터를 좀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바이오 섹터가 좀 올해 초에 좀 강했다가 좀 어제 뭐 엊그제 이렇게 조정폭이 좀 나와주고 있고 좀 쉬어가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뭐 바이오주들의 뭐 지금 뭐 JP 모건 헬스케어에 대한 모멘텀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매년마다 좀 신약에 대한 허가 모멘텀 부분들이 좀 연이어서 좀 많이 올해 초에 많이 나옵니다. 보통 이제 연초가 시작이 되면은 신약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FDA 승인에 대한 뭐 이야기라든지 임상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 만큼 개별적인 좀 재료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다만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다고 해서 오히려 좀 바이오주들이 지금은 뭐 재료가 소멸이 됐다라고 보기는 다소 좀 어렵고 오히려 현재 상황에서 좀 조정이 나온다 하게 되면은 바이오 섹터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투자자분들한테는 또 한 번의 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좀 바이오 섹터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은 지금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긴 하지만 그래도 주도주로 등극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요건들이 좀 충족이 돼야 할까요? 사실 이제 주도주로 요건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성장주 쪽에 가치성이 좀 부여가 받아줘야겠죠. 일단은 뭐 성장주 밸류에는 바이오 섹터도 좀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작년 대비해서는 성장주 밸류로만 놓고 보면은 바이오가 가장 상승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결국 이제 고금리 여파가 굉장히 좀 강했을 거고요. 보통 이제 임상에 한번 들어가게 되면은 좀 막대한 투자금이 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해당 기업이 뭐 수주 잔고가 좀 팡팡하게 좀 잡혀 있다고 하게 되면은 임상을 진행을 해도 큰 문제가 없지만 중소형주들 좀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 투자금이 그렇게 많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 이제 뭐 투자 금액에 있어서 좀 투자를 좀 받아야 되겠고요. 아니 뭐 대출도 이제 일부분 좀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일단 고금리 기조가 유지가 되면 그만큼 기업에 있어서 좀 줄 도산, 파산 같은 부분들도 염려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좀 성장주 밸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많은 상승이 좀 못 나와줬던 부분들로 볼 때는 오히려 올해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시장에는 들어와주고 있고 인하는 뭐 거의 확정적으로 되어 있는 상태죠. 다만 이제 3월이냐 5월이냐 좀 이런 월 차이에 따라 가지고 지금 금리 인하 폭이 어디로 될지가 지금은 좀 관건이긴 하지만 일단 금리 인하가 된다라는 큰 목표를 본다고 하게 되면은 성장주 밸류 중에서는 바이오 섹터가 그만큼 상승이 좀 안 나와줬기 때문에 바이오가 올해는 좀 어느 정도 확실한 좀 모멘텀을 좀 얻어주고 좀 상승폭이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금리 인하 기조 속에서 제약 바이오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도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네네. 좀 괄목할 만한 부분이 있었을까요? 사실 이제 JP모건 헬스케어에서는 뭐 엔비디아가 또 나와서 발표를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는 AI 반도체 쪽이 한 번 더 수급이 잡힐 가능성이 좀 높게 봤던 상황이었고요. 그 외적으로 이제 뭐 기업들이 이제 뭐 임상 결과라든지 뭐 신약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뭐 JP모건 헬스케어가 좀 진행이 되고 나서 보통 이제 전체 바이오 섹터가 한 차례 움직이고 나서 그 이후로는 개별 주장수로 좀 많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부분들은 일단은 재료 부분들은 지금 계속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일단 뭐 그 헬스케어 관련해 가지고 모멘텀이 부각이 받아서 좀 바이오주들이 강하게 올라간다기보다는 일단 이제 개별의 실적이에요.
개별주들의 좀 실적, 이제 실적 시즌이 도래를 한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확실하게 실적이 선방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신약이 좀 있어야 됩니다. 네. 뭐 신약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미국의 뭐 FDA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임상을 새로 진행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추가적인 상승폭이 좀 나와줄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합병 모멘텀에 아직 제약이 남은 상황이다 보니까 네. 제약 쪽과 좀 2차 합병까지 모멘텀이 일단은 아직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합병 모멘텀이 굉장히 좀 강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만큼 바이오 시밀러 쪽에 있어서 경쟁력을 강화를 하고 또 이제 바이오 쪽에서 어느 정도 발판을 기반을 마련을 할 수 있는 좀 그런 계단적인 부분들의 순서가 있었다 보니까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수급적인 면이 강하게 잡힐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개별주주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약에 대한 모멘텀이 일단 있는 기업들을 저는 좀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는 신약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기업에 접근해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는 막바지에 다다랐지만 네네. 연중에 다른 학회도 열리게 됩니다. 네. 학회들의 성격에도 차이가 있는 만큼 그때마다 바라볼 종목들도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사실 이제 학회 부분들이 좀 주가에 그렇게 민감하게 움직이는 부분들이 좀 크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보통 이제 학회에서도 좀 예기치 못한 좀 임상 결과 부분들이 좀 안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요. 긍정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 하게 되면은 좀 한 차례 어떻게 보면 좀 급등을 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도 작용을 해줄 수는 있지만 이게 이제 모멘텀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단기 재료로 좀 봐야겠죠. 학회 같은 경우는 좀 단기 재료성으로 봐야 되고 보통 이런 학회 이후에 정부 정책 기대감이 붙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 정책 쪽에서 뭐 바이오 쪽에 대한 뭐 막대한 투자금을 늘리겠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미국 쪽에서 좀 어떤 학회 이후로 좀 정책 부분들을 강화를 한다든지 좀 이런 이슈가 같이 좀 붙어줘야만이 추가적인 상승 개연성이 좀 열려 있는 부분들이고 일단 학회 부분들도 내가 바이오 쪽에 좀 만약에 매수 접근을 좀 해보겠다 하게 되면은 학회 일정도 일단은 계속 체크는 해봐야 됩니다. 보통 뭐 대장학회라고 하게 되면 대장학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뭐 가남이면 가남 쪽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통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 어떤 주요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신약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학회까지는 단기로 좀 급등할 수 있는 재료로 또 부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좀 선별을 해서 가지고 있는 편이 저는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학회 일정은 체크를 해보시되 학회 플러스 무언가가 있는 종목을 더 바라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제약 바이오 섹터 내에서 오늘 어떤 종목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볼까요? 일단 저는 이제 제약바이오 내에서도 일단은 실적 성장이 견조하게 좀 나아질 수 있고 앞으로 좀 영업 마진 부분도 충분히 좀 나아질 수 있는 HK 이노엔을 저는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실 지금 HK 이노엔이 지금 리포트도 긍정적으로 굉장히 좀 증권사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실적이 선방을 할 것이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적이 더더욱 탄력을 받아서 확실하게 좀 가속화를 해줄 가능성이 또 높다라는 좀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많이 나온다는 부분들은 그만큼 HK 이노엔이 영업적인 이익 마진 부분들을 굉장히 좀 많이 잘 보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HK 이노엔 같은 경우가 최근에 좀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들이 현재 K캡이랑 그리고 보령의 카나브르 공동 판매 계약을 체결을 했거든요. 보통 이렇게 공동 판매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면은 누가 영업 마진을 좀 많이 가져가냐에 따라 가지고 영업 이익률이 확실히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증권사에서 이야기 나오는 부분들은 보령의 카나브가 영업 마진이 한 10% 정도 그리고 이제 HK 이노엔 같은 경우가 20% 내외로 가정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영업 마진이 20% 내외로 가정을 했을 때는 지금의 영업이익 부분들의 굉장히 좀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들어와줄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실적주에 대한 베이스를 확실히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고 또한 지금 이제 미국 쪽에서도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 지금 임상 3상도 순조롭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데 올해 결과가 만약에 나온다고 하게 되면 미국 FDA 품목 승인까지도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미국의 FDA 모멘텀까지도 붙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그럼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과 모멘텀 부분들이 같이 반작용을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만큼 지금 저평가 밸류가 충분히 가치성을 부여를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이고 지금 이제 뭐 PBR 같은 경우도 1배 수준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HK 이노엔이 올해 실적 성장하는 부분들의 비례를 했을 때는 지금의 1배 수준이 굉장히 좀 저는 저평가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리 못해도 한 2배, 3배 정도까지는 충분하게 올해 상승폭이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의 보통 주가 대비해서 한 50%까지는 수익률이 충분히 나와줄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격 차이도 중장기 이평이나 많이 차이가 안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막 다시금 시세가 수면 위로 올라왔고 그만큼 모든 시장 참여자들한테 기대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이라는 점을 도래를 했을 때를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HK 이노엔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 개연성이 저는 조금 더 열려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추가적인 상승 개연성이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 실적적인 측면도 말씀해 주셨는데 긍정적으로 전망된다고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증권가에서 바라보는 시선도 비슷할까요? 보통 지금 증권가에서도 부정적인 리포트는 하나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지금 이제 KK 같은 경우가 작년에도 영업 마진을 굉장히 좀 잘 봤거든요. 영업 마진 굉장히 좀 잘 봤는데 이제 공동 판매 계약을 이번에 체결을 한 부분들이 있어서는 보통 HK인이 가지고 있는 외형 성장폭과 보령이 가지고 있는 외형 성장폭을 동시에 HK 이노엔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은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긍정적인 증권사들 리포트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만큼 이제 HK 이노엔 같은 경우는 올해 오히려 좀 실적이 떨어진다고 보기는 다소 어렵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실적 성장에 대한 베이스 부분들이 올해 좀 탄력적으로 받아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 만약에 이제 HK 이노엔이 실적이 안 좋아질 것이라는 좀 부정적인 여파가 있었다고 하게 되면은 최근에 좀 고점 달성하고 빠지는 폭에서 좀 굉장히 가파르게 좀 빠져야 돼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래 대금들이 나가지가 않고 일단 한 차례 올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숨고르기 현상들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일단 한 차례 좀 쉬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좀 기술적인 반등이 충분히 나와줄 개연성 부분들이 높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굉장히 HK 이노엔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올해는 바라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올라가고 나서도 크게 밀리지 않았고 좀 쉬어가는 자리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저희 가격 전략 어떻게 잡아갈까요? 이제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현 부근에서는 한 차례 좀 다시 시세 탄력을 받는다 하게 되면은 일단은 주봉상으로 봤을 때 47,000원 베이스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47,000원대 매물대가 그렇게 강한 상황은 아닙니다. 보통 이제 최근에 좀 언덕 부분들을 충분히 돌파를 해주고 나서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리 못해도 지금 한 42,000원, 1,000원대는 충분히 지지를 받아줄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어서 손절가는 저는 좀 41,000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 목표가는 일단 47,000원을 1차 목표가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만약에 47,000원이 충분히 돌파 흐름이 나온다. 그럴 경우에 저는 5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종가 베팅할 종목으로 HK 이노엔 짚어주셨고요. 목표 주가 47,000원, 손절 라인 41,000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마감 동시효과 구간 우리 시장은 어떤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양대 시장 장중에 조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코스피 시장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2% 넘게 빠지면서 2.68%의 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옵션 만기인 만큼 변동성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2,473선의 종가를 쓸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당보합권에 들면서 마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0.18%의 강세를 보이면서 877선의 종가를 쓸 예정입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과 개인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반면에 외국인 많이 팔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관찰이 됩니다. 6거래일 연속 매도를 하더니 오늘 매수로 전환이 됐는데요. 3천억 원 넘게 사고 있고 개인도 비슷한 규모를 담아냅니다. 반면에 외국인 투자자들 많이 6천억 원 넘게 팔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수급 양상은 조금 다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반면에 개인 많이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670억 원 그리고 기관은 1,000억 원 넘게 삽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 1,000억 원 넘게 팔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이제 옵션 만기라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일단은 좀 변동성이 확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시장이고요. 다만 또 오늘 또 CPI 발표가 또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관망 투심도 일단은 어느 정도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지금 외국인이나 뭐 기관의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면은 코스닥 쪽에는 생각보다 매수세를 좀 잘 넣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옵션 만기일 부분들이 있어서는 변동이 그렇게 저는 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좀 잘 무사히 통과를 했다고 보고 있고 일단은 이제 오늘 CPI 발표 이후에 일단 지금 현 상황으로 볼 때는 3월 달에는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좀 많이 낮아진 상황이거든요. 보통 이렇게 기대감이 많이 낮아지게 되면은 오히려 좀 CPI 이후에 연준이 좀 매파적인 발언들도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시장이 한 차례 단기 충격은 좀 나와줄 가능성은 있겠지만 일단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부분들은 확정시가 된 상황이다 보니까 그 충격들은 좀 굉장히 좀 비례해서 좀 민감하게는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이 좀 나와준다 하게 되면은 한 차례 저는
분할 매수 관점이나 혹은 좀 신규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만큼 지금 올해 기업들 같은 경우 실적 턴은 유력한 상황입니다. 실적 턴 같은 경우는 지금 유력한 상황이지만 일단은 예상보다 더딘 수준에 대한 예상치도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적은 계속 턴은 해주겠지만 그 속도가 좀 낮게 나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저는 오히려 좀 모아가는 전략들이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삼성전자에 좀 블록들의 이슈까지 좀 있었거든요. 삼성전자에 좀 블록들의 이슈까지 있었는데 지금 뭐 수급적인 부분들이 잡히는 걸 보면은 뭐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는 미리 좀 알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일단 이 기관 같은 경우는 미리 좀 알고 블록들에 대한 좀 대응을 선제적으로 좀 진행을 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오늘 기관이 다시 좀 들어와주고 연기금이 좀 들어와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블록들에 대한 주가를 좀 끌어내릴 만한 여파는 일단은 좀 한숨을 돌리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볼 때는 삼성전자가 지금 여기서 다시금 턴을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좀 반도체 쪽에 대한 골고루 좀 순환매까지도 좀 돌아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시장이 조정이면 조정일수록 저는 신규 매수 혹은 성장주들을 조금 더 노려보는 공략이 현 시점에서는 투자 전략이 가장 적합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반도체주 중에서 SK 하이닉스의 활약도 좀 눈에 띄었습니다. 사실 시총 2위 자리를 뺏길 뻔 하다가 다시 또 2위 자리로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업황이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쪽은 반도체 쪽이라고 봐야 할까요? 사실 지금 상황에서 업황에 무게가 실린다 하게 되면 저는 AI 반도체 쪽이 AI 반도체요? 네. 일단은 현 상황에서는 가장 좀 업황 반등이 빠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일단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사상 최고가를 계속해서 좀 달성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로 봐서도 일단 좀 CPU를 계속 늘린다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HBM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해줄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좀 SK 하이닉스 쪽 같은 경우는 HBM 쪽에 대한 수요를 올해 같은 경우로 더더욱 저는 기대를 해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총 2위 자리는 일단은 저는 좀 지켜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LG 엔솔이 지금 바짝 추격 중이긴 하지만 일단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완만하게 계속 긍정적인 좀 수급 흐름들이 좀 충분하게 잡히고 있는 상황이고 뭐 지금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놓고 봐도 이제 막 61선에서 다시금 지지받아주고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단기적인 조정 국면도 일단 거친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국면에서 다시금 좀 시세가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 가장 큰 부분들은 일봉상에서 추세를 볼 때는 지금 저점을 깨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세가 계속해서 우상향 기조가 들어와주고 있고 저점이 계속 높아가고 있는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조정폭이 나와주고 나서도 오히려 반등폭도 강하게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은 국면이라는 점을 볼 때는 오히려 SK 하이닉스의 좀 이런 긍정적인 상승은 오히려 HBM 쪽에 대한 한미반도체라든지 이수페타시스를 좀 노려볼 수 있는 또 하나의 타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짚어주셨고요. 오늘 우리 시장 혼조로 마감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옵션 만기일인 만큼 장중에 변동성이 나타났던 우리 시장입니다. 오늘 시장 역시나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힘을 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계속해서 변동성을 나타내다가 양대 시장은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업종별로 어떻게 마감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본다면 상승한 업종이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상승률을 보여준 업종은 증권 업종으로 1.74%의 강세를 보여줬고요. 그 안에서 가장 큰 활약을 해준 종목이 바로 하나투자증권으로 상한가 마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금융업종 역시도 1.31%의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3위를 차지한 업종이 서비스업입니다. 1.02%의 상승률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상승한 업종이 조금 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금융업종이 가장 큰 강세를 보여줬는데 4.69%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마감이 됐고요. 우리기술투자가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통신장비 업종에서는 4.31%의 강세가 그리고 통신서비스 업종에서는 3.28%의 상승률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시장 어느 정도 기분 좋게는 마감이 됐는데 앞으로의 장에 대한 전략도 짜봐야겠습니다. 오늘 장, 내일 장 전문가님들께 여쭤봤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한번 질문을 드려본 부분을 여쭤봤던 부분 보면요. 우리 증시는 본격적으로 반등을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미리 선점해 볼 섹터가 어디일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먼저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님께서는 반도체는 천천히 그리고 엔터라고 짚어주셨고요. 다음으로 인포스닥 데일리의 최양호 대표님께서는 CES에 따라서 반도체와 AI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님께서는 로봇주는 대기업의 투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음식료 쪽은 K푸드의 영향이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본부장님 의견 어떠실까요? 사실 이제 엔터주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좀 성장주 밸류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업황에 대한 좀 회복 기대감이 계속해서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엔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개별적으로 좀 많이 움직이는 기업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최근에 좀 중국에 대한 좀 감소 효과 부분, L번 감소 효과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그 여파가 좀 있었지만, 사실 지금 이제 미국 쪽이나 이런 쪽으로 좀 많이 기업들이 지금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중국에 대한 영향도는 오히려 올해 같은 경우 좀 민감하게는 움직일 가능성은 좀 현재 낮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음식료 같은 경우도 K푸드가 계속해서 긍정적인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만큼 이제 안정적인 실적 베이스가 탄탄하게 갖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좀 나는 가치 투자를 하겠다 하게 되면 음식료 쪽도 충분히 올해는 좀 공략을 해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지금은 AI 쪽에 대한 시장의 투심이 많이 강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보통 AI 쪽에서 투심이 소폭 좀 죽게 된다고 하게 되면 저도 로봇으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로봇 같은 경우도 충분히 지금 시세가 안 나온 종목들은 고려를 해보시고 매수로 좀 접근을 해보셔도 맞다고 보고 있고, 일단 올해 시장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이제는 테마주 쪽보다는 성장주의 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충분히 좀 안정적으로 투자 전략을 잡아 나가는 게 지금 현 시점에서는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그렇다면 저희 내일 장에서는 어떤 섹터에 주목을 해볼까요? 일단 최근 시장에서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게 GPT 스토어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GPT 관련주를 저는 내일장에도 충분히 공략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이제 그간 AI 기업들이 기대감에 따라서 주가가 좀 많이 상승폭도 보여주긴 했지만 그 이후로 좀 뒷심이 없었던 부분들은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AI 기업들이 물론 이제 성장을 해주는 부분들은 맞지만 그 뒤를 이어서 실적까지 연계가 되기에는 다소 시간적인 부분들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군이다 보니까 좀 주가가 탄력을 못 받고 좀 밑으로 밀렸던 부분들도 굉장히 강했지만, 이번에 좀 GPT 스토어 출시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제 AI 기업들이라든지 또 이제 개인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까지도 이제 GPT 쪽 관련해 가지고 수익을 볼 수 있는 하나의 장이 열린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GPT 스토어를 통해서도 AI 기업들이 이제는 수익성을 개선을 시킬 수 있는 여지가 지금은 도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GPT 스토어가 계속해서 성장성이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은 그만큼 좀 AI 기업들이 이제 실적이 찍힐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AI 산업에 대한 고성장 기대감과 플러스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붙어줄 수 있는 시기라는 점이 볼 때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충분하게 수급력이 단기간 아니면 중장기 쪽으로도 계속 좀 들어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 그중에서도 지금 독단적으로 거래량이 쏠리고 있는 게 폴라리스 오피스 쪽입니다. 네. 일단은 지금 폴라리스 오피스 쪽 같은 경우도 AI 오피스 쪽으로도 이미 성과를 좀 많이 보여줬던 기업인데, 사실 지금 이제 챗봇 쪽 관련해서 굉장히 강하게 거래량이 실리고 있는 부분들은 최근에 폴라리스 그룹이 리노스를 인수를 했거든요. 보통 이제 리노스를 인수한 부분들이 리노스가 가지고 있는 이제 AI 기업에 대한 사업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리노스 쪽에 같이 몸통 안에 들어와 있는 게 파워보이스라는 기업이에요. 네. 네, 파워보이스가 AI 음성 인식 부분들이 있어서 기술력 굉장히 좀 좋거든요. 그러면 리노스가 지금 파워보이스를 품고 있는 상황에서 폴라리스 그룹이 지금 리노스를 품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지금 추세로 볼 때 리노스를 인수했다는 부분들은 AI 쪽에 있어서 사업력을, 경쟁력을 강화를 시키겠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폴라리스 오피스 쪽에 좀 수급력이 좀 강하게 몰리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사실 폴라리스 오피스가 지금 실적이 그렇게 강하게 나오고 있는 기업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부분에서 빠질 만한 리스크적인 부분들도 적은 게 수주 잔고가 굉장히 좀 많아요. 네. 그러니까 현금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룹입니다. 그만큼 지금 현금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부분들은 AI 쪽에 있어서 사업성을 계속해서 펼쳐나갈 수 있는 가능성까지 지금은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수급력이 좀 유독 강하게 좀 움직이는 부분들로 봐서는 일단 폴라리스 오피스 쪽이 좀 추세가 꺾이지가 않으면은 전체적으로 좀 골고루 사이클이 좀 돌아줄 가능성이 지금은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GPT 쪽은 충분히 공략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챗 GPT와 관련해서 공략해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 옵션 만기일인 만큼 시장이 장 마감까지 그 이후까지도 조금 변동성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또 변동성을 보이는 부분이 최근에 또 천연가스가 있더라고요. 네. 착해 빠졌어 님께서 좀 문의를 주셨는데 변동폭이 좀 심한데 이 부분 저희가 좀 어떻게 분석해 보면 좋을까요? 이제 가스나 뭐 유가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테마성으로 좀 많이 봐요. 네. 그러니까 보통 유가가 뭐 급락을 한다든지 유가가 상승을 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이던 섹터이다 보니까 물론 이제 유가 같은 경우는 내가 좀 접근한다고 하게 되면 저는 S-오일 말고는 뭐 다른 종목들은 많이 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S-오일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도 굉장히 좀 높은 기업이다 보니까 뭐 유가 관련해 가지고는 실적이 충분히 도래를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은 기업이고 그 외적으로 뭐 한국석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보통 움직이는 폭만 보셔도 테마성이 굉장히 좀 강하다는 게 네. 일단은 눈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단기적인 이슈 부분들이 중동에 대한 불안감, 중동 불안감이 계속 지금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제 유가가 다시 좀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지금은 테마성을 계속해서 인식을 시키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중동에 대한 불안감이 만약에 어느 정도 이슈화가 좀 꺾인다고 하게 되면은 그 전부터 이미 주가는 움직이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움직이는 폭도 뭐 성장주랑은 거의 뭐 비교 자체가 안 되죠. 성장주들 한번 빠지면 뭐 마이너스 3%, 5% 이렇게 빠지겠지만 보통 이런 테마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한번 빠지면은 뭐 마이너스 10% 이상까지는 기본으로 빠지는 기업들도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유가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S-오일 말고는 딱히 다른 종목을 볼 필요성은 좀 없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GPT 쪽 같은 경우는 테마라고 보기보다는 모멘텀이 굉장히 좀 강력한 네. 산업군이죠. 그러니까 보통 이런 모멘텀이 강력한 산업군에 최근 시장에서 거래량도 쏠리고 있는 이런 섹터들 같은 경우를 공략을 하시는 게 수익성 부분들도 좀 빠르게 회복을 시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에너지 쪽보다는 조금 더 모멘텀이 있는 쪽을 공략해 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영앤 리서치의 최진욱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도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2부의 핵심입니다. 오늘 종목 SOS 시간에는 클리오와 농심 세방전지를 구조해 드렸습니다. 세 종목 모두에는 버티자 전략을 주셨고요. 클리오와 농심은 추가 매수도 괜찮겠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종가 베티갈 종목 HK이노엔 짚어주셨습니다. 강한 성장 잠재력을 믿고 한번 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내일이 시장 승부수로는 챗 GPT 짚어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